2025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월 15일, 결국 체포영장이 집행되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인 대통령이 체포되는 전 세계적 망신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첫 집행에 실패한 이후 영장이 옳은가 그른가부터 여러 가지 시끄러운 정쟁들이 있었고, 우파 시민단체들은 대통령 관저를 둘러싼 채 방어벽을 쳤다. 결국 모든 것은 무위로 돌아갔고, 두 번째 작전 개시 후 수시간 만에 대통령은 결국 백기를 들고 체포에 응해 공수처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대통령은 체포 전 담화문 형식의 영상과 자필 편지를 준비해 놓았는데, 내용에 체포는 불법적 행위이며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체포에 응하는 것뿐이라는 구구절절한 설명을 남겼다. 그 중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단연코 이 나라의 법이 이미 무너져 있다는 내용일 것이다. 과연 이 나라의 법은 무너져 있는 것이 사실일까? 그는 과연 순순히 체포에 응한 것이 맞는 것일까?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을 보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집행 측은 열어주지 않는 관저의 벽을 타넘고 들어가 저지선을 돌파하고 관저 내부까지 들어간 후에 대통령을 연행해 나왔는데, 이때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7시간이 넘는다. 결코 순순히 제 발로 걸어 나온 사람의 행동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입장을 발표하는 담화문에 마치 희생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체포에 응하기라도 한 것처럼 속였고, 이는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안심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으로 풀이가 된다. 경호처장이 사임을 하고 경호 인력이 와해되자 더 이상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방법이 없었고 그렇게 끌려갔다. 막판 그 지경이 된 이후에는 그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역시나 좌파 진영과 매체들은 진술은 거부하더니 된장찌개는 거부 안 했다더라,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잘만 잤다더라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고 조롱하며 즐거워했다. 그렇게 체포가 된 후에는 체포 적부심까지 신청을 했다. 체포 적부심을 신청하면 그 기간만큼 체포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 얼핏 봐도 유리한 일이 결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왜 갑자기 체포 적부심을 신청한 것일까? 변호인단은 밝히길, 체포 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신청함으로써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와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가 잘못된 절차와 위법한 행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어차피 묵비권만을 행사할 것임도 정해진 순서였다. 그런데 왜 스스로 체포 기간을 늘리는 체포 적부심까지 신청을 한단 말일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행동이다. 이는 순전히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만 보여주기 쇼를 하는 매우 좁은 안목의 선택이다. 중도에 있는 보통 사람들은 이런 행동에 대해 결코 이해하지를 못한다. 보통 사람의 이해를 얻어내기에는 아득하게 먼 비상식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체포를 당한 것부터 후속 대응까지도 참으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대응이었다. 법이 무너졌다는 말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대통령은 법치 위에 세워진다. 설령 그 내용이 맞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이기도 하다. 잘못된 법질서, 무너진 사법체계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왜 법적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법이 무너졌다면서 중앙지법만은 자신의 편이라도 들어줄 거라는 확신이라도 했던 것인지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참 알 수가 없다. 탄핵 전국 초기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을 보면서 강대강의 대결이 될 것을 예상했고, 누군가는 부러지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하는 꼴을 보면 애초에
부러질 정도로 꼿꼿하게 서지조차 못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다. 대실망의 포인트는 크게는 두 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뭐가 됐든 도가 됐든 끝까지 밀어붙여볼 그런 배짱조차도 없다.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한다. 가다가 중지하면 안이감만 못하다는 말도 있다. 법이 무너져 있다는 그의 말과는 반대되게 그의 행동들은 전부 법적 절차만을 따르고 있다. 정말 법이 무너졌다면 법원에 호소하고 여론에 기댈 것이 아니라 결사항전이라도 했어야 한다. 그것이 맞다. 계엄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군인들의 명령불복종으로 실패를 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옛날 군대와는 달리 명령에 대해서는 개인적 가치 판단에 따라 불복종도 하는 것이 요즘 군대인 것이다. 명확한 근거 없이 그리 큰 일을 명령하면 애초에 따를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 제2의 계엄이니 제3의 계엄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실패를 했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물러났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명확한 증거도 못 되는 선거 부정론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시간만을 끄는 방법을 택했다. 그 말은즉 바보인 척 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진짜 바보라는 뜻이다. 또 그는 아직까지도 그 어떤 증거조차도 내어놓고 있지를 못하다. 그럼에도 목표로 하는 진실 공방의 타겟조차 집중하지 못해서 일부는 선거 부정으로, 누구는 종북 세력으로, 대통령 자신은 법이 무너졌다고 그저 보이는 대로 여기저기 난사 중이다. 이래서는 효과적인 공격이 될 수가 없는 게 자명하다. 그 어떤 근거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 비슷한 상황을 볼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더 있다. 바로 도박판이다. 도박판에서는 블러핑을 매우 쉽게 볼 수가 있다. 주로 좋지 않은 패를 가진 것처럼 상대를 속여서 판돈을 불리거나 내가 가진 패가 실제로 좋지 않을 때 허장성세로 상대를 속여서 먼저 포기하도록 만들 때 쓴다. 막판 뒤집기를 하기에 블러핑은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도박판이 아니다. 허장성세를 부린다고 해서 민주당이 먼저 드롭을 할 리가 없는데 왜 블러핑을 한단 말인가? 또 도박판과는 다르게 현실에서는 일이 더 진행되고 커진 이후에는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가진 증거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뭐라도 하나 내놓아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내놓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을 리가 만무하다. 최소한 부정선거가 포커스일 때는 그렇다. 얼마 전 선관위에 쳐들어가서 99인의 중국인 해커 간첩을 잡았다는 뜬 소문이 돌았고 부정선거론을 맹신하는 우파 진영이 크게 술렁인 것 같은 모양새다. 하지만 소스는 듣도 보도 못한 언론사 한 군데뿐이었고 내용도 매우 허황될 뿐 아니라 그 기사를 믿는 사유조차 확신 있고 자신감 있는 어투, 그것뿐이라고 한다. 어쩌다가 우리 우파 진영이 비판적 사고도 잃고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21세기인데 9명도 아니고 99인이나 되는 사람을 잡아가는데 목격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또 단호한 어투나 확신에 찬 말투 같은 건 기사의 신뢰도를 평가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다. 결국 확인한 건 하나도 없는 시간 끌기용 거짓말인 것이다. 더 이상 이런 거짓말들로 시간만 끌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시점에서 우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근거가 부족한
선거 부정론을 이제는 버리고 타겟을 다시 설정하여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마침 민주당은 이 상황이 너무 신이 난 나머지 자제력을 잃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마구 넘나들고 있는 중이다. 지금이라도 처음 계엄의 구실이었던 종북 세력 척결을 목표로 수정하고 그들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한 뒤 그들의 행태가 대한민국을 망치는 중임을 적국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내란에 더 가까운 행위임을 알리는 그런 작전으로 변경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명확한 내통의 증거가 없어도 정황만으로 상대를 공격해서 흠집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공격은 최선의 수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비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탄핵의 길로 갔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공세에 휘둘려서 수비에만 급급하다가 그들이 원하는 수렁으로 끌려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민주당의 행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내란 행위에 가까운 그런 행위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다. 어차피 둘 수 있는 수들 중에 최악의 수만 일부러 골라서 두는 그런 사람이다. 고의 트롤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다. 우파의 실수는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쓴 거, 그거 한 번만으로 족하다. 이런 사람을 비호하기 위해서 엮여 있다가 진영 전체가 단체로 몰살당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니까 말이다. 이재명의 재판까지 시간을 끄는 게 1차적인 목표일까? 그렇다면 그는 이재명을 막아냈다는 공로로 잘한 대통령이 될 것인가? 당연히 아닐 것이다. 우리 우파들이 빨리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